정상적인 대선을 치렀으면 올해 12월 19일 정도에 대선이 그렇죠. 치러지는 게 맞는데 조기 대선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월 예. 말이고 9월, 10월, 11월, 11월 가면은 딱 5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그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내내 이상한 일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 예고편이 그 감금 논란부터 시작해서 김용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5년 동안 99%까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한테 억울함 투성이었어. 재판 결과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세상의 대법원에서 원세훈한테 형량이 너무 높아. 다시 해봐. 요렇게까지 내려보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9%가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1%부터 다시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통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이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대법원의 의중을 거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관들은 판례로 얘기를 해요. 판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언행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법적인 모든 지식, 자신의 커리어까지 자부심까지 법률 용어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이라고 하면 고등법원보다 높은 존재, 상위 존재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대법원장 양승태가 있으면서 이거를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오히려 형량을 높여서 선고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원세훈에 대한 처벌 의지 플러스 대법원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이 중에 경고를 보내는 거죠. 일선에 있는 판사들이 대법관들을 탄핵한 거고요. 그렇죠. 예. 양승태 빡큐 그리고 이런 사건이 하나 제대로 나잖아요. 예.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지금 대법관들 다 엎어서야 되는 사건이에요. 알고 그러면 보면.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원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선거 공판 앞에서 모여들어서 원세훈한테 거수경례를 하고 그걸 또 원세훈이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세훈이 넥타이를 차고 웃는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나올 때는 포송줄에 묶여서 넥타이도 풀어서 없는 채로 네, 원래 그 수감될 때는요. 네. 넥타이 풀고 벨트 풀고 다 풉니다. 아, 그래요? 자살할까봐. 예, 그러니까 이 끈에 뭐 넥타이, 목걸이, 뭐 장신구, 예. 모든 장신구 기본적으로 옷은 놔두는데 네. 벨트까지 풀러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법정 구속될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예상 못했겠죠. 네, 이때 부인이 이 법정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원장님에게만 죄가 있나. 판사 중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새로운 판사의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 말은? 명박이 그러면서 화가 나서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 원세훈이 도망 다니는 거를 그 뉴스타파에서 추적해서 찍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원세훈 부인의 표정도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세훈이요 자기 죄를 감경받으려면 이명박이를 그렇죠. 내놔야 돼요. 그 독대로 그 계속 보고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죠. 예. 국정원장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증언만 해줘도 돼요. 예. 그러면 근데 원세훈이 이미 징역을 살았어요. 또 다시 들어간 상황이잖아. 예.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제 주물럭주물럭 해야 돼요. 이명박이가 나한테 이거 시켰어를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데 자필 진술서. 나이라는 것도 있다고. 예. 징역 4년 또 어떤 재판이 또 열릴지도 몰라. 지금 나오는 증거들로 보면. 징역 4년 끝나고 나오면 70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살게 된다면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명박이를 이름을 이제 내놔야죠. 그렇죠. 더 이상 데리고 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원세훈이 4년에 더해서 만약에 7년, 8년, 10년 정도를 더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죽어서 나와요. 이제 말년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내내 보면은 아까 푸나님도 얘기했지만 2012년 대선 기간에 이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던 부정선거 논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바로 2014년 4월 15일 날 국정원장이 사과를 하죠. 국민들한테. 4월 15일 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세월호가 가라앉았고요.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정권이 마구 폭주를 하면서 염치와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권으로 치달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부정선거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내내의 9년 동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야 뭐 종편이든 보도 채널이든 다 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서 안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박근혜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이미 사실 법에 의해서 거의 확정돼가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거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2.12 같은 것이 사실은 내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전두환 노태우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우 같은 거 물론 박근혜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애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도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대통령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역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게요. 이 원세훈 재판이 뭐냐면 2012년도에 국가기관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댓글 활동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대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용판이 나타나서 무죄라고 뻔뻔스럽게 선언하고 그리고 박근혜가 그 무죄라고 기자회견하는 거를 미리 알고 토론회에 나와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그랬었죠. 우리가 기억을 들려보면. 자, 그리고 박근혜가 2012년 12월 20날 새벽에 대통령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임기 내내 나왔던 게 이 부정선거 논란이고 지금까지 재판이 끌고 왔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 이제 뭐 개표 조작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하잖아요. 예. 국가기관들이 국정원만 개입한 것도 아니야. 경찰도 개입했고요. 웬만한 정부 조직은 다 개입했어. 예. 그렇죠.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은 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명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논란될 필요가 없어요. 예. 국가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엄벌이 취한다는 아주 디테일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예. 그 자체가 부정선거잖아요. 아니 이건 예.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가기관은. 왜냐하면 목적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법에다가 목적성을 집어넣었을 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게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조항을 집어넣는 건데 국가기관은요. 공무원은요. 선거 중립이 의무화돼 있어요. 법에. 아, 그렇지. 정치적인 중립을 띠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요. 일단 불법이에요. 목적을 따지지 않고 내가 민주당 당원을 내가 이제 국가 공무원이에요. 구급 공무원인데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출직만 빼고. 그래서 내가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겠다면 바로 처벌받아요. 이런 것처럼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명문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성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고 나서 같이 경선했던 주자들인 안희정, 이재명, 최상시장 이런 분들이 전혀 문재인 지지 발언을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정치 중립성의 의무를 그럼요. 갖고 있는 공무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논란은 어떻게 번졌냐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부처인 국정원이 빨갱이, 좌파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라고 이제 쉴드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썼어. 예. 네. 대한민국의 정권을 이렇게 흔들 목적으로 북한의 빨갱이들이 연결이 됐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취지야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예를 들면은 원세훈이 지금까지 법의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원세훈이 했던 말에 대한 증거들은 국정원이 내놓지를 않았어요. 원세훈의 뭐 원장님 말씀에 의해 예.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 해서 원세훈 부분만 싹 지워버리고 낸다거나 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판결을 내린 김대용 판사인가요? 부장판사? 이런 분들도 최근에 나오는 증거들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네.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계속 증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재판 내에 들어온 증거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상황만 놓고 그 사람들 쉴드만으로 원세훈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무죄 비슷하게 뭔가를 내버리면 그러면 사법부는 또 어마어마한 원성을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이 재판의 판결은 사실은 정권이 바뀐 것 플러스 자기들이 완전히 메스 당할까봐 두려운 어쩌면 골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특히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와 일반 평검사들 간에 지금 안에서 내부 투쟁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양승태가 너무 그동안 정권의 그 아부만 하는 그런 대법원장의 모습으로 너무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이 2심 재판부에서 뭐 대법원을 향한 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고요. 양승태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임기가. 그 전에 빨리 내려가라는 신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신호는 그 검찰에서 이 연기 요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검찰 보고 재수사를 해서 다른 제목으로 다른 사항으로 재수사를 해서 또다시 기소를 하라라는 어떤 그 법원에서도 암묵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검사들이 아마 다시 법리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그렇죠. 거죠. 네. 해결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위터 활동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3.15 부정선거처럼 네, 원세훈은 사형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국기문란이라는 게 뭐냐면 국기라는 말이 포괄적인 의미인데 국가의 기본을 뜻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고 원리야. 예. 그렇죠. 근데 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는 게 국기 사범이라는 거거든요. 국기 위반 사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때가 최인기였던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에 사형당한 사람이잖아요. 내무부 장관 당시에.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물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게 사실 아까 내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12.12 내란과 준하다는 거예요. 예. 국기를 흔들어 버린 게 군대이냐 사이버 국정원이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렇죠. 사실은 네. 내란에 준하는 대통령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야기 중에 난 정말 공감했던 거.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 4년 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사실 4년 정도 한 거지. 작년부터 그 네. 흐름이었으니까 그 임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에 4년 더 붙여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좋다. 창의적이고 그때 좋네요. 그때 대통령은 네. 문재인이었다니까요. 네. 우리 방송의 맞아요. 시작이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오죽했으면 새가 날아든다. 그 팟캐스트 썸네일 위에 깨알 같은 것이로 이 나라 이 땅에 부정선거가 네. 부정선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 이 나라 이 땅의 부정선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 뭐 그런 그 이야기를 써놓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9년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대선을 치렀으면 올해 12월 19일 정도에 대선이 그렇죠. 치러지는 게 맞는데 조기 대선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월 예. 말이고 9월, 10월, 11월, 11월 가면은 딱 5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그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내내 이상한 일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 예고편이 그 감금 논란부터 시작해서 김용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5년 동안 99%까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한테 억울함 투성이었어. 재판 결과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세상의 대법원에서 원세훈한테 형량이 너무 높아. 다시 해봐. 요렇게까지 내려보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9%가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1%부터 다시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보통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이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대법원의 의중을 거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관들은 판례로 얘기를 해요. 판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언행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법적인 모든 지식, 논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바로 2014년 4월 15일 날 국정원장이 사과를 하죠. 국민들한테. 4월 15일 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세월호가 가라앉았고요.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정권이 마구 폭주를 하면서 염치와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권으로 치달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부정선거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내내의 9년 동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야 뭐 종편이든 보도 채널이든 다 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서 안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박근혜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임이 사실 법에 의해서 거의 확정돼가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거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2.12 같은 것이 사실은 내란이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게 전두환 노태우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우 같은 거 물론 박근혜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애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도 전두환 노태우의 신의 커리어까지 자부심까지 법률 용어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이라고 하면 고등법원보다 높은 존재, 상위 존재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대법원장 양승태가 있으면서 이거를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오히려 형량을 높여서 선고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원세훈에 대한 처벌 의지 플러스 대법원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이 중에 경고를 보내는 거죠. 일선에 있는 판사들이 대법관들을 탄핵한 거고요. 그렇죠. 예. 양승태 빡큐 그리고 이런 사건이 하나 제대로 나잖아요. 예.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지금 대법관들 다 엎어서야 되는 사건이에요. 알고 그러면 보면.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원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선거 공판 앞에서 모여들어서 원세훈한테 거수경례를 하고 그걸 또 음흠. 원세훈이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세훈이 넥타이를 차고 웃는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나올 때는 포송줄에 묶여서 넥타이도 풀어서 없는 채로 예, 네. 원래 그 수감될 때는요 네. 넥타이 풀고 벨트 풀고 다 풉니다. 아.
아, 그래요? 자살할까봐. 예, 그러니까 아. 이 끈에 뭐 넥타이, 목걸이, 뭐 장신구, 예. 모든 장신구 기본적으로 옷은 놔두는데 네. 벨트까지 풀러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법정 구속될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예상 못했겠죠. 네, 이때 부인이 이 법정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원장님에게만 죄가 있나 판사 중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새로운 판사의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 말은? 명박이 그러면서 화가 나서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 원세훈이 도망 다니는 거를 그 뉴스타파에서 추적해서 찍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원세훈 부인의 표정도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세훈이요 자기 죄를 감경받으려면 이명박이를 그렇죠. 내놔야 돼요. 그 독대로 그 계속 보고했다는 음. 정황 증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정상 참작이 되죠. 예. 국정원장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증언만 해줘도 돼요. 예. 그러면 근데 원세훈이 이미 징역을 살았어요. 또 다시 들어간 상황이잖아. 예.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제 주물럭주물럭 해야 돼요. 이명박이가 나한테 이거 시켰어를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데 자필 진술서. 나이라는 것도 있다고. 예. 징역 4년 또 어떤 재판이 또 열릴지도 몰라. 지금 나오는 증거들로 보면. 징역 4년 끝나고 나오면 70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살게 된다면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명박이를 이름을 이제 내놔야죠. 그렇죠. 더 이상 데리고 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원세훈이 4년에 더해서 만약에 7년, 8년, 10년 정도를 더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죽어서 나와요. 이제 말년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내내 보면은 아까 프나님도 얘기했지만 2012년 대선 기간에 이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던 부정선거